네, 이제 16강입니다. 16강의 제목 볼까요? 사화의 발생과 붕당 정치의 전개. 이 사화라는 말과 붕당이란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사화는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 훈구파와 살림파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붕당 정치는 살림파와 살림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세력이 싸우는 사화, 그리고 같은 세력끼리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는 붕당 정치. 이거 배우실 텐데 사실은 사화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붕당 정치는 많이 어려워요. 지금 뭐가 시험 나올까요? 붕당 정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어떤 일들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우리 하는검 시험은요 사화 중심이에요. 이것도 뭐 그렇게 요것만 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식을 아는 거, 방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화 뭘 주는 말 같아요? 살인이 화를 당했다.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 누구 때문에? 훈구 세력 때문에. 중앙에 이미 관직을 하고 있는 그런 한가닥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했다. 이게 바로 사화입니다. 올라갔다가 당한 거예요. 나도 이제 장관 해야지 올라갔다가 서울에 있는 그 양반들한테 크게 당한 걸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최소한 근데 사화가 나오려면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의 양반들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왕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간 거지 뭐. 그게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은 훈구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김종직 등 살림 세력을 등용했다. 아, 훈구파를 막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했군요. 바로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에게 위협하는 훈구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양반들을 많이 기용했거든요. 경상도의 살인들을 올라와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훈구와 대립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훈구 세력이 상당 부분 이기죠. 왜냐면 훈구 세력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야. 새로 올라간 경상도 양반들이 뭐가 힘이 있겠소.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가지고 다시 또 경상도 양반들은 경상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4개의 사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화는 바로 무사화입니다. 그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예요. 세 번째 사화는 기묘사화입니다. 네 번째는 을사사화예요. 근데 무사와 갑자사화는 같은 왕 때 일어났어요.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거를 구조를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좀 복잡하네요, 그죠? 16세기 전체의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16세기에 그림이 이런데요. 연산군이 요만큼, 중종, 그 다음에 인종은 진짜 짧다, 그지? 그리고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이렇게 돼요. 근데 보니까 연산군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간 거예요. 이때 사화가 2번 일어났어요. 연산군 때 정확하게 하면 15세기 말, 16세기 초 2번의 사화가 일어났어요. 무사화, 갑자사화인데요. 정말로 이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보네요.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일어났는데 중종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연산군은 연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연종, 뭐 연조 표현하지 않고 연산군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그 묘호라는 건요. 왕의 명칭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만들게 되는데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됐거든요. 쿠데타. 쿠데타 세력들이 전 왕의 호칭을 낮춰서 쿠데타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전 왕, 자기가 쫓아낸 그 왕이 괜찮은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앞에는 반드시 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연산군, 종이나 조자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 넘어서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그린 것은 명종 원년에 을사사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4번의 사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문제였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이 하루는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강에 빠져 죽었다. 누가 나를 강에서 밀어가지고 내가 빈강에 잠겨서 죽었다. 뭐 그랬어요. 뭐 어떤 한 사람이 강에 빠져 죽은 거, 뭐 대단한 얘기냐. 그런데 그 강에 빠진 사람이 세조인 것 같고 빠져 죽은 사람이 단종인 것 같다라고, 야 이거 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조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훈구파 유자광이가 말한 거예요. 그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김종직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김종직은 이미 이 글이 발각이 되었을 때 죽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당시에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선생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초에 담은 거예요. 사초라는 건 그 실록을 만들 때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된 거예요. 김종직의 글을 김일손이 인용을 했고 그것을 본 유자광이 비난했다. 이거예요. 김종직, 김일손, 유자광 이런 사람들이 다 무사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야, 왕실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김종직을 포함한 김일손을 포함한 살인파들이 크게 당한 그런 사건이 바로 무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일손 등 신진 세력이 신진사림이 대부분 죽거나 귀형을 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무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요, 여기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상당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연산군의 생모, 연산군을 낳은 엄마는 폐비가 되어서 쫓겨나고 사약도 마셔서 죽었는데 연산군은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병에 걸려 죽었나?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죽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임사홍이라는 사람. 임사홍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저기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어이구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임사홍이 말하면 안 된다면서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화가 났어요. 누리 엄마 죽인 사람 다 데리고 와. 보니까 살인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훈구파들도 거기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화라고는 하지만 이 두 번째 사화는 연산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엄마 원수를 갚자 이러면서 한 거기 때문에 살인파가 많이 죽었으나 훈구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화라고 부르긴 해요. 이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엄마가 누구냐면 엄마가 윤씨예요. 이름은 몰라. 윤씨야. 윤씨의 폐비 사사건. 왜 연산군의 생모가 죽었는가? 그것 때문에 연산군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예요. 윤씨 누구라고요? 연산군의 생모라고요.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그렇죠? 윤씨의 원수를 갑자사화.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갑자사화예요. 근데 이때 누가 죽었다고요? 살인파도 죽고 훈구파도 죽고 말하자면 많은 신하들이 죽은 거예요. 연산군 때. 그래서 이제 신하들 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다음 차례는 나구나. 연산군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생각한 사람들이 연산군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중종을, 사실 중종이 쿠데타를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중종 이리 와. 그래가지고 왕으로 앉혀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중종 반정이에요. 그래서 연산군 때 무사화, 갑자사화 있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중종 반정이 있는 거예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으로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중종 시대로 갑니다. 중종. 사실 중종 문제는요. 그래 뭐 중요하긴 한데 중종 때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조광조. 태조 이성계 때 중요한 사람이 정두전이었다면 중종 때 중요한 사람은 조광조예요. 조광조는요. 중종이 기용을 했고 중종 때 죽었어. 무슨 일을 해도 조광조는 항상 중종 때야. 조광조는 무조건 중종 때야. 그래서 조광조는 아예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중조광조 뭐라고요? 네.
중조광조. 아예 성을 두 글자처럼 중조광조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항상 조광조는 중종 때거든요. 조광조는 호가 이거예요. 정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료에 이렇게 나와요. 정암 선생은, 그러면 조광조 문제예요. 중종 때죠. 정암 조광조는 뭐 했냐면 이거네요. 그죠? 소격서를 폐지하고 소학의 보급을 주정했대요. 소격서. 이게 조선의 도교 관청인데요. 이걸 없앴대요. 사실 조광조는요, 사림 세력의 대표로 성리학 맹신자예요. 성리학이라는 것만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다른 것들, 말하자면 도교와 같은 거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교는 없애자, 도교관청 소속서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왕실에 있던 여인들은 도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던 여인들이 조광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비가 중종이라는 왕한테 가가지고 조광조 좀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것도 기묘사화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학의 보급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소학은 성리학 기본서예요. 성리학 맹신자인 이 조광조는 성리학을 공부하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데, 혈량과. 조광조 문제에서 혈량과라는 게 빠진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혈량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혈량과는 추천제도예요. 과거로 문신이 되던 그런 시대에서 추천제도인 혈량과를 실시한 이유는, 사실은 과거는요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조광조는 자기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사림 세력들을 빨리빨리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고 싶은데 사림 세력이 빨리 과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천제도를 사용한 거예요. 중종 때 조광조가 했던 추천제도는 혈량과라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뭐 명망이 높은 시골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올린다 그런 거였지만, 사실은 자기 친구들 사림 세력을 등용하기 위한 등용문이 바로 혈량과라는 제도입니다. 기억 꼭 하시고, 사실 조광조는요 중종이 기용을 했는데, 중종도 조광조의 이 개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너무 급진적이야. 조광조는 아주 개혁을 세게 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위훈삭제. 이게 바로 조광조가 죽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위훈삭제. 뭔 뜻일까요? 위훈, 가짜 공훈 삭제. 중종 때인데, 중종 때는 중종을 왕으로 세운 공신들이 있었어요. 공신들이 공신에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데, 공신도 아닌 사람들이 공신이 되는 건 좀 그렇죠. 공신, 중종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이름만 적어가지고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가짜 공훈인 사람들을 삭제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토지 이런 걸 다 뺐자,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바로 위훈삭제예요. 질문, 위훈삭제를 하면 누가 화날까요? 그걸 받은 사람들, 걔 대부분 다 훈구파들이거든요. 그래서 훈구세력들이 조광조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중종한테 가가지고 요즘 조광조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중종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조광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죽여라. 그래가지고 조광조가 자기를 직접 고용한 중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기묘사화입니다. 또 마지막 사화는 명종 때인데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네 번째 사화인데요. 명종의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예요? 인종이죠. 근데 사실 인종은 병으로 죽었는데 인종이 그렇게 빨리 죽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인종의 외척이었던 사람들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실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인종이 죽어버렸어. 그 명종이 세워졌는데 이제 또 명종의 외척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왕의 외척과 산 왕의 외척이 싸웠어요. 말하자면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이 싸웠는데 누가 이길까요? 살아있는 왕의 외척이 이기죠. 살아있는 왕의 외척이 누구냐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죽은 왕의 외척은 바로 윤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윤임과 윤원형이 싸워서 윤임이 제거되고 윤원형이 이기는 그런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예요. 근데 이게 무슨 사화냐? 외척과 외척이 싸우는데
윤희편에 섰던 살인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을사사화의 결과 살인파도 많이 죽었으니까 이것도 사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윤희편에 섰던 살인파와 훈구파들도 같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임과 살인과 훈구가 같이 죽고 윤원영이라는 외척만 등장한 거예요. 을사사화의 결론은 아주 독특해요. 살인파가 지고 훈구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죽고 윤원영, 즉 외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을사사화의 추정적인 결과입니다. 보세요. 외척이 대립, 이게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요. 이 분쟁에서 윤임 일파가 당해요. 윤원영이 이겨요. 이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근데 명종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걸 뭐 정미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저 문장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것은 명종 때 사건으로 나와요. 자주 나와요.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윤원영이 그 을사사화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했는데 사실 윤원영의 누나 있어요. 윤원영의 누나가 누구냐면 문정왕후란 사람인데 문정왕후가 누구냐면 문정왕후는 중종의 아내인데요. 중종의 아내인데 명종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명종 때는 명종의 엄마가 사실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왕도 아닌 여인이 거의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그 문정왕후를, 문정대비를 여주라고 불렀어요. 여주. 여자 주인. 저건 사실은 여왕에게 붙이는 말인데 그렇게 명종의 엄마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치고 있어. 나라가 망했어.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우리 명종은요.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돼. 좀 어려운데요. 명종 때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보신 을사사화 아시죠? 그리고 을묘배연, 이것도 명종 때예요. 을자가 두 개 나왔네요. 그죠? 을묘배변으로 전라도 곡창 지역이 당하고 이것을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되죠. 바로 이때예요. 또 이게 외척이 등장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외척들이 등장한 이 시기에는 분명히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 중에 대표가 바로 임꺽정이에요. 임꺽정의 반란이 이때 또 일어납니다. 또 조금 전에 보셨던 여주가 나를 망친다. 이 왕의 엄마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명종 때 일어난 거예요. 이건 좀 알아야지 전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요. 이제 붕당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어려운 거는 못 내거든요. 붕당 정치. 이제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였는데 을사사화의 결과 훈구파도 당하고 살인파도 당하고 외척 윤원영만 등장을 한 건데 그때 이제 훈구파는 마치 마른 나무가 뚝 꺾어지는 것처럼 훈구파는 그래서 아예 뚝 꺾어져서 그들은 아예 세력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져요. 근데 살인파는 만약에 당하면 저 경상도 지역으로 다시 가면 되거든요. 아이고 또 당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보면 훈구파는 없고 살인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파 세상이 되었는데 자기들끼리 남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선조 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살인파가 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웠을까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왜 싸웠느냐?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인데요. 한반도는 좀 간단하게 그렸죠? 예. 저 개성 저 위쪽에는요. 학파가 없어요. 학파가 있어야지 붕당도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 정당은 정책이 다르면 당이 달라요. 근데 당시에는 정책만 다른 게 아니라 선생이 누군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런 어떤 학파적인 성격으로도 붕당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파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 위에는 학파가 없어요. 또 이 전라도 지역 있죠. 전라도 지역에도 학파가 생길 뻔하다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학파가 생기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뭐냐면 요 선이 바로 소백산맥입니다. 소백산맥 아래쪽에 경상도 지역에 학파가 하나 있어요. 붕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있죠. 사실 여기에 있는 게 태백산맥인데 거기에 동쪽은 필요 없고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역, 서울 경기 지역, 이 지역에 학파가 생겼고 붕당도 생겼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어느 게 더 동쪽이에요? 이쪽이죠. 어느 게 더 서쪽이에요? 이쪽이죠. 아주 직관적으로 금방 할 수 있죠. 이쪽이 동인, 이쪽이 서인이에요. 살인파가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물론 이들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동인이 위로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다 서울이 싸우죠. 중앙에서 싸우는 거니까 동인이 올라가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붕당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인은요 율곡이의 제자가 많아요. 율곡이. 동인은요 퇴계 이황의 제자가 많아요. 이황이 알아두세요. 둘 다 보니까 그 돈에 있는 분이에요. 돈, 그죠? 5,000원권에 누가 있어? 5,000원권에 율곡이. 엄마는 5만 원, 그죠? 신사임당 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동인 퇴계 이황 1,000원, 그죠? 1,000원, 5,000원, 이황 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갈라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척신정치 청산문제. 이거 뭐냐면 지금 명종 때, 그 바로 전에 명종 때 외척들이 득실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가닥 하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 경상도에 있다가 중앙정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싸운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서인들이 이미 중앙정계에 있으면서 명종 때 외척들과 손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동인들은 새로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뭐 세상이 뭐 이 외척들과 손을 잡고 정치판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동인들이 그 척신정치를 청산하자고 말한 거예요. 척신정치, 외척과 함께하는 정치, 그거를 청산하자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동인이에요. 그 문제 있죠. 척신정치 청산 문제 때문에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2등 이유예요. 2등 이유. 1등 이유는 다른 말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조 전랑 임명 문제.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조 전랑 임명 문제. 이게 뭐예요? 이조. 이호 예병 형공 2조. 전랑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직급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오품짜리가 정오품이 정랑이고요 정육품이 좌랑인데 정랑 좌랑 합쳐서 전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오품과 육품 정도면은 그렇게 관품이 높은 건 아닌데 바로 인사 담당자입니다. 인사가 뭐예요?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해임시키고 제일 중요한 자리죠.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러니까 이조전랑은요 품은 낮아도 영의정, 위정, 좌의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자리가 바로 이주전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파들이 내 쪽 사람들이 이주전랑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다 이쪽에. 아니다 내 쪽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김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심의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국 동인서인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주전랑 임명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붕당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꼭 기억하십니다. 이주전랑 임명 문제. 그래서 그걸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거예요.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주전랑 임명 문제예요. 요거 시험에 납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라졌대요. 복잡하다. 여러분이 잠깐 어디 보시냐면 그 우리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살인파가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요. 왜 갈라졌다고요? 이조전랑 임명 문제. 여기다 쓰세요. 이조전랑 때문에 두 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동인이 다시 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요. 이건 뭐 때문에 갈라지냐면 정여립 때문에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 정여립. 이거 두 개가 시험 문제예요. 이주전랑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남인과 북인은 정여립 때문에 갈라졌다. 정여립이 누군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남이다. 동인이 둘로 갈라졌대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인, 서쪽에 있으니까 서인 이랬는데요. 사실 정렬입이라는 사람은 호남 지역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입니다. 정렬입. 정렬입은요 원래는 이쪽이었어요. 서인. 당파가 서인이었는데 동인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간 거죠. 이게 바로 정렬입이에요. 당파를 바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철새라 그래, 철새? 정렬입은 당파를 바꿨어요. 질문. 정렬입을 싫어하는 건 서인일까요? 동인일까요? 서인이 싫어하겠죠. 서인은 배신자 정렬입 그래 싫어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렬입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렬입이 당시에 근데 대동계라는 조직을 이끌면서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을 막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서인이 말한 거예요. 정렬입이 지금 일본 막은 게 아니라 저 군대를 이끌고 중앙 정계로 올라와서 임금도 갈아엎을 것이다. 반역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렬입이 도모했대요. 반역을. 그걸 우리가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정렬입이 수사를 받았는데 정렬입은 사실 자결했어요. 그리고 동인도 많이 죽었어요. 정렬입 죽고 동인도 죽고. 정렬입이 먼저 죽고 나중에 동인도 많이 죽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축옥사라고 그래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렬입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많이 죽은 사건을 뭐라고 한다? 기축옥사. 정렬입 모반 사건 자체가 기축옥사는 아니에요. 정렬입은 먼저 죽었고 나중에 그와 함께 했다고 하면서 동인들도 많이 죽은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관동별곡 쓴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철은 사실은 이 서인 쪽이거든요. 이 서인 쪽에서 정철이 이거를 수사를 하면서 정렬입도 나쁘고 동인도 함께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정철이 나중에 이제 선조에게 정철이 그다음 세자를 건의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선조라는 사람은 왕비가 낳은 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후궁수생이야. 그중에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뭐 정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그다음 왕은 광해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조가 신성군이라는 또 다른 왕자를 좋아했어요. 사실 신성군보다는 그 신성군을 낳은 그 후궁 있죠. 그 생모를 좋아했는데 뭐 그렇게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근데 정철이 그것도 모르고 저는 광해군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조에게 밉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선조가 정철을 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끌어내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죽이거나 또는 유배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건 뭐 그 다음에 할 일인데 선조는 끌어내라 그랬는데 정철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즉 유배만 보낼 거냐 아예 사각을 먹여서 죽일 거냐 이거 가지고 또 동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인들이 그것 때문에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져서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남북 분당이 된 거예요. 결론 정렬입 모반 사건 자체만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에 정철의 세자책범 건의 문제 그리고 정철에 대한 처벌 수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당이 된 거지만 시험은 정렬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정렬입 모반 사건이 이어지는 정철의 세자책범 건의 문제, 정철에 대한 처벌 수준 문제로 동인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황 세력과 그 조식 서경덕의 세력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동인이 더 이상 아니고 이쪽이 남인, 이쪽이 북인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정렬입 때문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을 때 북인들은 당시에 그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식이라는 선생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힘들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실천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조식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다 의병장을 했어요. 다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북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나라를 지켰어. 그러면서 뭔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죽고 그 다음 진짜 왕이 된 건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집권 여당은 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요 그냥 같이 보시면 좋아요. 약간의 뭐 시기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북인이 집권했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했지만은 광해군 때 집권 여당이 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북광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 북광해. 근데 광해군이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때 북인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과 광해군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이 쫓겨나고 하는 반정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그러다가 인조 다음이 효종 다음에 현종, 숙종 이렇게 가요. 인효현 가는데 현종 때 또 예속논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현종 초기에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다는 게 뭐죠? 효종이 죽었다는 건 효종은요 또 이게 인조의 차남이에요.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인이라는 당파는 효종이 죽었을 때 둘째가 죽었다는 거에 집중하고 남인이라는 당파는 또 효종이라는 왕이 죽었다는 거에 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인들은 뭔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말하고 둘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서인들은 상복을 입는 기간이 짧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예송논쟁이라고 그래요. 보시면은 효종이 죽었을 때 첫 번째 예송 기예예송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서인은 짧게 1년복, 남인은 3년복을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상복을 입는 사람이 바로 그 궁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자이대비 조씨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자이대비 조씨, 이게 이 사람이 1년을 옷을 입느냐 3년을 입느냐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서인이 이겨요. 1년 3년이 싸우면 1년이 이겨요. 근데 나중에 효종의 아내가 또 죽은 사건이 생겨요. 그때 두 번째 예송논쟁이 생기는데 그때는 또 갑인예송이라고 그래요. 갑인예송. 근데 이때는 남인의 의견과 서인의 의견이 또 격돌하게 되는데 이제 아내이다 보니까 조금 상복이 있는 기간은 좀 적어요. 그래서 갑인예송에서는 9개월과 1년이 싸우면 1년 이겨요. 무조건 1년이 이겨요. 이런 식으로 예송논쟁이 생기게 되는데 두 번째 예송논쟁, 즉 갑인예송 때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남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인이 집권해서 숙종초까지 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붕당 정치는 초반의 사건들 그게 중요해요. 후반의 사건들까지 예속논쟁이 뭐 여기까지 다 내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 무슨 문제 때문이라고? 이조 전랑 임명 문제. 동인이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 정렬입 모발 사건. 이조 전랑, 정렬입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분당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는데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다. 그죠? 순서 문제네요. 가해 보니까 유자광이 나왔어.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비난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김종직이 나왔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김종직이 쓴 글이 조이제문이래요. 이건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죄악, 유자광, 김종직, 김일손 다 나왔다.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처음 있었던 무사화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조광조가 나왔어요. 정공씨는 허위가 많았습니다. 지금 신속히 고치지 않으면 바로 위훈삭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광조의 위훈삭제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화가 바로 김효사화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화가 4개가 있는데 무갑기을이 있습니다. 무갑기을. 여기서 지금 무사화와 지금 김효사화가 나온대요. 무갑기을, 무사화, 김효사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갑자사화가 답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가나 사이의 시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사화와 김효사화 사이에 연산군이 끝나고 중종이 시작될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무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화는 무사와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라는 게 중요해요. 그 연산군이 쫓겨났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답이 3번이에요.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나온 이 나의 사건이 바로 중종 때 사건이니까 중종 초기에 있었던 중종반정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래요. 근데 여기 쭉 보니까 전체가 다 이것만 키워드예요. 임꺽정. 외척이 등장한 명종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반란을 일으키겠어. 그게 바로 임꺽정의 반란이 대표적인 거예요. 어느 때예요? 말 그대로 명종 때죠. 명종 때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을자가 많았죠. 을사사와 을매변 그리고 임꺽정이 난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 명종의 엄마가 세상을 막 뒤흔들었다며. 명종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답은 뭘까요? 답이 3번이군요. 그죠?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명종 때는 을자가 많아요. 을사사화, 을매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였군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정렬입, 정렬입.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정렬입 모반 사건의 결과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됐죠. 동인이 남북 분당됐어요. 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 정렬입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쫓기다가 자결하고 동인도 너도 함께 했지 라고 하면서 동인도 많이 죽었어요. 동인들이 많이 죽은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기축 옥사라고 그래요. 여기선 답이 그걸 거예요. 그죠? 답이 뭡니까? 답이 2번이군요. 그죠? 기축 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입 모반 사건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기축 옥사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분당정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